그러면은 탄수화물 체질은 반찬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예, 탄수화물형 대사 체질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 위산이 비교적 적은 그런 적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 단백질과 그다음에 칼슘, 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감자 이와 같이 삶아서 주로 먹는 그런 야채를 주로 선호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삶은 야채를 먹으시면 대사 균형이 잘 도달하는 걸로 돼 있고 탄수화물형 대사 체질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예. 탄수화물을 주로 먹지만 단백질도 먹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단백질 중에서도 가벼운 단백질을 주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고기가 아니라 흰살, 돼지고기 중에서도 흰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생선 중에서도 기름기가 없는 흰살 생선을 예. 주로 먹게 되고 닭고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은 부분이 아니라 흰 부분, 닭 가슴살 부분 같은 그런 부분에 가벼운 단백질을 먹게 되면 대사 균형이 잘 유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형 대사 체질인 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단백, 저지방, 고탄수화물의 식사를 갖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식사 횟수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이런 분들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그런 식습관을 선호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이제 단백질 체질이신 분들은 네. 어떻게 좀 먹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형 대사 체질을 가신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분이기 때문에 야채 중에서는 좀 무거운 야채, 그러니까 칼슘과 인이 많은 그런 무거운 야채라고 할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 컬리플라워 또는 버섯과 같은 그런 종류의 야채들을 갖다가 먹어야지 대사 균형이 잘 유지되고요. 단백질형 대사 체질의 주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백질 식품에서는 육류가 좋은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붉은색 육류 또는 그 색깔이 있는 퓨린이 많은 그러한 육류를 갖다가 먹는 것이 훨씬 대사 균형이 유지하는데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뭐 연어나 장어 같이 기름기가 주로 많은 생선들 그런 걸 갖다가 주로 먹었을 때 든든하고 대사 균형이 잘 유지되고 닭고기를 먹었을 때도 이제 흰살 부분보다는 주로 이 허벅지에 있는 검은색 부분이 있는 닭고기 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걸 주로 좋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갖다가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식사량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식사량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끼니 수마저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비만과 예, 그렇죠. 영양 과잉이 늪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단백질 체질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끼니를 상당히 적게 하거든요. 네네. 그게 아주 옳은 방법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되대요. 네. 신동준 원장님, 한의학적으로도 체질과 반찬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정윤섭 원장님의 체질에 따른 반찬들,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 시작은 달랐지만 양의학적인 체질론에서도 거의 흡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한방적으로는 건강한 체질 음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간이 크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크다는 게 기능적인 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을 크게 태어났는데 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밖에 안 주면 건강해지지가 못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 기능 중에 하나는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담즙을 만들어낸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 기능이 큰 사람들은 고기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 또 아까 소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소금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몸에는 꼭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신장이 왕성한 기운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왕성한 분들은 그 기능에 맞는 일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금을 조금 짜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질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체질론과 거의 흡사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일성 씨는 저 어느 쪽입니까? 단백성. 저도 알코올 체질 이제 아니세요? 단백성 쪽이죠. 단백성. 그렇죠. 네. 예. 참 저하고 비슷 같았네요. 그리고 예. 우리는 일주일에 고기를 한 2번 이상 안 먹으면 사람이 허기가 져요. 어쩌면 똑같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고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어야 네. 이 사람이 그 허기가 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업탐 단백질 선생님하고 체질. 하이성 선생님하고의 공통점이 또
술을 애주가로 그러니까 간이 좋아하시잖아요. 크니까. 맞습니다. 두 분은 술도 그 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많이 먹죠. 나는 건강하실 수 간이 있는 크지만 방법 중에 저쪽은 하나. 간대기가 부었어. 예,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술도 간 기능을 항진시키고 고기도 항진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절히 조절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조절하시라고 하는 이제 말씀. 조절해요 요새는요. 예, 네. 예. 서정 원장님. 체질을 굳이 나누자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체질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네네. 왜 그러냐니까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는데 지방은 9kcal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2.25배가 효율이 더 좋아요. 지방을 쓰는 사람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데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은 약간 지방 단백질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피로가 훨씬 좋아지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안 먹던 고기를 먹으면서 고추를 반드시 먹는 거예요. 고추? 예, 왜냐하면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이 이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단백질을 빨리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탄수화물만 뭐 설탕, 가공식품, 빵 이런 것만 먹고 기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고기를 잘 안 먹고 고기를 좀 먹으면서 반드시 고추를 첨가해서 먹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약간 지방 단백질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아주 좋은 그런 나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간대기가 크구나. 이야, 그러니까 네. 그 참 이상하게 나도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땡기죠, 고기가. 되더라고요. 네. 고기 땡기고 땡길 때 먹게 되고 땡기고. 고추도 고추장에 팍 찍어서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고. 걔 이제부터 식성을 좀 바꿔야겠네요. 예. 제가 탄수화물 체질인데요. 아. 지금 고기가 누린내만 훅 나도 저는 식욕을 다 떨어뜨려요. 정말 싫어요. 근데 식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사는데 이제부터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네요. 좀 그러세요. 만성 피로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평소에도 그럼 고기를 잘 안 드셨나요? 예. 예, 근데 이제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셨었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예. 자 고기를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어도 심혈관에 동맥경화나 이런 문제가 생기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혈관을 구성하는 게 또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너무 안 해도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라고 네. 제가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기도 좀 먹고 고추. 그 고추를 이렇게 좀 매콤한 거라도 그걸 좀 한 서너 개씩 이제 먹어야겠어요. 하루에 한 네. 서너 개 풋고추 정도는 도움이 되고요. 네. 그게 10개 이상이면 오히려 궤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 서너 개 정도 하루에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말 스승을 의상도 지금 채식적으로. 네. 고추 색깔. 아, 자 그렇다면 가족 건강을 살리는 반찬은 이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먼저 그 중요한 것은 음식을 가려 먹어라. 선별해서 먹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죠. 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죠. 자기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음식을 꼭 가려 먹으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 중에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환자복을 입고 근처 식당에 막 나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같이 환자분이면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음식을 가려 드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 하일성 선생님 입원하셨는데 뭐 짜장면 시켜 드시고 그랬대요. 아니 이제 그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가슴을 열고 심근경색 수술을 네네. 했고 위 수술을 했고 네. 담낭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먹는 것이 다 틀려요. 먹으라는 거하고 먹지 말라는 거. 네. 그 가만히 그걸 쓴 거를 봤어 이러고. 그때 나는 풀만 먹어야 되더라고. 예. 그 다음서부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자. 예. 이렇게 된 거죠. 본인이 단백질형 대사 체질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실 네. 경우에는 고기와 채소를 먹으시면 네. 됩니다. 자 오늘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계획된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 계획된 식사를 하게끔 하는 것을 이끄는 그 수장이 바로 가정주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어떤 식사를 메인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걸 반찬으로 할 것인지, 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는 어떤 반찬을 좋아하고 누구는 어떤 반찬을 꺼려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같이 모여서 미리 계획되게 짜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반찬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 좋은 드네요. 말씀입니다. 예. 반찬 경영을 잘해야 된다.